자,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한번 봅시다. 제1편 문제 5페이지 나와 있죠. 자, 문제풀이는 우리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와 있던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좀 다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라고 이쪽에 해놓은 거는 사실은 이제 기출 문제로 다루어진 내용들인데, 그리고 또 아직까지 뭐 출제가 전혀 안 되고 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이런 거지만은 그냥 쭉 한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문제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가능한 한 다 풀고 기출 문제가 아닌 것들은 100개만 골라서 푸는 뭐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1번 한번 봅시다. 토양의 구성 요소는 이랬죠. 자, 토양은 토양 3상 이랬죠. 그제? 3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상은 고상, 액상, 기상 이런데 고상은 다시 무기물과 유기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구성 요소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일반적으로 갱작지 토양 내에서 가장 적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랬는데 자, 무기물이 45% 그죠? 그 다음에 유기물이 5% 그죠? 그 다음에 액상 25%, 기상 25% 이 정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적은 게 5%가 뭐죠? 유기물.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3번 보면 다음 중 토양의 고상을 구성하는 무기 성분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자, 고상이다 라고 하면은 이 고상은 결국은 이제 모암 암석이 풍화작용으로 해서 나온 풍화생성물입니다. 그제? 그래서 점토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모래 이것이 결국 고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식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식은 결국 유기물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아직까지 부식 상태다. 그래서 부식이 되어서 유기물이 될 겁니다. 그제? 그래서 부식 상태다라고 하는 1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은 1번이 정답이다. 다음 4번. 다음 중 토양의 4성분이 아닌 거 됐는데 4성분은 뭐라고 그랬죠? 무기물, 유기물, 그리고 토양 공기, 토양 수분 이랬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5번 문제 한번 보면 다음 중 액상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랬는데 액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양 수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토양 수분을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분은 유기 및 무기물질과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니까 동식물로부터 공급되어진 유기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데 유기물은 액상이 아니고 뭐라다? 고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제? 그리고 이런 액상인 토양 수분 속에는 산소나 이산화탄소도 녹아 있습니다. 그죠?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2편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2편의 문제는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한번 보죠. 생성 원인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토양 생성 원인 요겁니다. 생성. 자, 생성 원인이 다른 것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번에 붕적토, 2번에 충적토, 3번에 빙하토, 4번에 잔적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붕적토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은 중력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정적토와 운적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봅시다. 자, 보기에 나와 있듯이 정적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적토는 이 모재가 그 모함이 있는 그 장소에서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생성된 이것을 우리는 정적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잔적토는 정적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잔적토는 정적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적토다라고는 운반되다, 운반되다. 그러니까 그 장소, 풍화작용이 일어난 바로 그 원래 있던, 모함이 있던 그 장소에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이렇게 딴 데로 이동되어서 쌓여서 생성된 것. 이것이 운적토다 말이야. 이동됐다. 자, 그러면 이동되는데 그 이동을 시키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붕적토다, 그리고 충적토다, 빙하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풍적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충적토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작용으로 인해서 운반되었다. 이게 충적토, 물의 작용으로. 그 다음에 붕적토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작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빙적토다, 빙하의 작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풍적토다, 이건 바람의 작용으로 이렇게 되겠죠. 바람풍자, 풍적토는 바람의 작용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붕적토다, 충적토다 또는 빙적토 또는 빙하토 이런 것들은 바로 운적토에 해당이 될 것이고, 잔적토는 정적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 원인이 서로 다른 것 이렇게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 논토양 형성 과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자, 우리나라의 논토양의 대부분은 하수에 의해서 바다가 아니고 하천에 의해서 이동되어서 하수에 의해서 이동되어서 퇴적된 것. 이것이 우리나라 논토양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수에 의해서 퇴적된 이러한 토양을 하성충적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적토는 충적토인데 하수에 의해서, 하천에 의해서, 그래서 하성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토양의 구성 성분전. 가장 많은 것은 이랬죠. 자, 구성 성분전. 요게, 아까 전에 이제 봤지만은, 구성 성분전 가장 많은 것은, 자, 여기 칠판을 봅시다. 산소가 가장 많죠. 그죠?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규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규소와 산소가 결합된 규소의 산화물이 바로 뭐냐? 규산이다. 이랬죠. 그죠? 규산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거라고 물었으니까 바로 1번에 있는 규산.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정장석이 가수분해 되어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 가수분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과 결합되어서 분해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8페이지에 보면은 장석입니다. 장석이 가수분해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물과 결합이 됩니다. 물과 결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규빈산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28페이지의 해설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규빈산입니다. 그래서 4번은 1번 규빈산이 정답이다. 규반산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질은 뭐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화강암과 그리고 화강암이 변해서 나타난 화강펜마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의 약 3분의 2가 화강암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암성 모암에 해당되는 게 화성암이 있고 태적암이 있고 벤성암이 있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화성암은 마그마의 분출로 인해서 나타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화강암은 바로 화성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화강암은 화성암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화강암은 화성암인데, 이 화성암이 벤에서 지열이나 지압에 의해서 벤에서 나타난 벤성암이 뭐냐? 이게 이제 하강펜모암이다. 이렇게 펜마암이다. 이렇게 되겠죠. 하강펜마암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강펜마암, 이것은 바로 하강암이 벤에서 나타난 벤성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양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화강암과 펜마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화강과 펜마암이다. 자, 그러면 여기 보기 중에 보니까 4번에 화강 펜마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에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른 분류는 화성암, 퇴적암, 그리고 뭐가 있다 이랬지. 그래서 화성암이 있고 퇴적암이 있고 뭐가 있다? 벤성암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화성암, 퇴적암, 벤성암 하니까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한번 봅시다. 토양을 구성하는 성분의 함량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랬죠. 자, 이거 바로 이거죠. 함량 제일 많은 게 규산입니다. 그제? 규산, 그 다음에 반토, 그 다음에 산화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규산, 그 다음에 Al2O3, 그 다음에 Fe2O3 이 정도, 요것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 세 가지 순서대로 우선되어 있는 것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번이 정답이다. 자,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큰 비에 쓸려 내려온 토사가 부채꼴 모양의 왕갱사지를 행성한 토양을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했는데, 자, 비에 섞여 내려왔다. 이걸 선상대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상대토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13번 문제 한번 봅시다. 30페이지에 13번 문제. 다음 중 암석의 반응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 암석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암석의 반응 또는 토양의 반응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토양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 그러니까 산성이다, 중성이다,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산성이다, 중성이다, 알칼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규산의 함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규산의 함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규산이 66% 이상이면 산성입니다. 그래서 66% 이상 그러면 산성암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6에서 55% 이러면 중성암이 된다. 그래서 66에서 52% 이게 이제 중성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보다도 더 작다. 이게 염기성암입니다. 그래서 52% 이하다. 이게 염기성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규산 함량에 따라서 암석의 반응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규산이 66% 이상일 때 산성, 그리고 66에서 52일 때 중성, 그리고 52 이하일 때 바로 알칼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화강암이 이룬 토양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랬죠. 자, 우리나라 국토의 약 3분의 2가 화강암이라고 그랬지. 화강암. 자,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토양의 어떤 특성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화강암은 풍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주로 사질토가 됩니다. 그래서 화강암은 풍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질토가 된다. 사질토, 이건 사양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질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질토다라고 하는 말은 모래와 그 다음에 점유의 함량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토다 또는 사질토다, 그제? 사양토다, 양토다, 그 다음에 사양토다, 그 다음에 식토다, 양토다, 식토다, 뭐 이렇게 이제 쭉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모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질토가 되면 모래가 많으니까 배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배수가 잘 되겠죠. 물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공기 유통도 역시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보수력은 약하겠죠. 물을 함유하고 있는 힘은 약합니다. 그다음 보비력도 약합니다. 비료를 줘도 비료가 싹 빠져나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보비력도 약합니다. 그리고 이런 화강암의 경우는 규산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규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규산 성분이 많으니까 결국은 산성토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토지들이 산성토를 띠고 있다 이 말이죠. 산성토를 많이 띠고 있으니까 염류가 많다 적다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6번은 1번에 보수 보비력이 작다 맞고, 3번에 규산분이 많아서 염류가 적다 맞고, 4번에 배수가 잘 되고 공기 유통이 좋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2번은 아니다. 그래서 16번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한번 보죠. 32페이지. 점토가 굳어서 이루어진 태저감이 뭐냐? 이게 바로 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람은 바로 점토가 굳어져서 된 태저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 보기에 태저감의 주 성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암이다. 산모래 사자니까 사암의 주 성분은 모래고요. 그 다음에 헬람이다라고 했는데 헬람의 주 성분은 점토고요. 그 다음에 스케암이다. 스케암의 주 성분은 스케석이다. 자, 그다음에 20번 문제. 암석의 변성을 일으키는 중요한 힘은 이랬죠. 자, 변성을 일으킨다. 변성을 일으켜서 변성암이 된다. 이랬지. 그제? 그래서 화성암이나 태저암이 변성암이 되는데, 이렇게 변성암으로 만드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지압과 지열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압력과 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압과 지열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석회암에서 유래한 변성암은 뭐냐? 이랬는데, 자, 석회암에서 유래된 변성암이 뭐냐? 이래서, 이게 바로 대리석입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변성암은, 자, 33페이지에 변성암에서 화강암의 변성암이 펜마암이고요. 펜마암이고, 그 다음 5번에 석회암의 변성암이 대리석이다. 대리석이다. 이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강암이 펜마암이 된다. 그래서 화강암의 변성암이 뭐라고? 펜마암이다. 그 다음에 석회암의 변성암이 뭐라고? 대리석이다. 이것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5번 문제 한번 보죠. 1차 강물 중 운모, 각섬석, 휘석, 감낭석 등은 흑색이나 갈색을 나타내고 비중이 크다. 이것은 어떤 물질을 함유하기 때문인가 라고 했는데, 결국 흑색이나 갈색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슘과 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철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철, 그리고 마그네슘의 산화물을 고토라고 그러죠. 여기 나와있죠. 마그네슘 산화물을 고토라고 그러죠. 고토. 자, 마그네슘 산화물을 고토라고 그런다. 여기서 이제 철의 산화물이 산화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산화철. 자, 이런 고토와 산화철, 고토와 산화철의 광물을 철고토 광물이라고 그럽니다. 철고토 광물. 자, 철고토 광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철고토 광물은 색깔이 어떤 색깔을 띠느냐라고 할 때 흑색을 주로 떱니다. 그래서 일단 주로 흑색이나 또는 흑갈색, 흑색이나 갈색 또는 흑갈색의 색채를 띠게 된다. 그러면 토양이 흑갈색의 토양을 색깔을 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이런 산화철이라든지 고토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 자, 이와 같이 철고토 광물은 흑갈색을 띠게 된다. 흑갈색을 띠게 된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를 보니까 흑갈색을 띠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철고토다. 그럼 철하고 고토는 마그네슘의 산화물이니까 마그네슘에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28번 문제 한번 볼까요? 풍화에 대한 저항력의 순수를 옳게 나열한 것 했는데, 풍화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풍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붕괴가 되고 깨진다. 화학적으로 풍화가 된다, 분해가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물리적으로 풍화가 잘 안 되고 또 화학적으로도 풍화가 잘 안 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석영입니다. 석영. 그래서 이 석영이 풍화되면 모래가 되는 거죠. 모래가 되는데 이 석영이 가장 그래도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저항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석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백운모고 그 다음이 장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영, 백운모, 장석. 이 장석은 점토가 되는 거죠.
점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석영 모래가 되죠. 그러니까 모래로 까지는 것보다 점토로 까지는 것이 아무래도 좀 쉽겠죠. 그럼 모래로 되는 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석영이 가장 저항력이 세다. 그 다음에 장석보다 더 센 게 백운모다. 그래서 석영, 백운모, 장석 이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석영, 백운모, 장석, 석영, 백운모, 장석 이렇게 우선 순서대로 된 게 3번이죠. 그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한번 보죠. 가수분해 작용을 잘 나타낸 것이랬는데 가수분해는 뭐죠? 물, H2O, 물이 결합되어서 분해가 된 겁니다. 이게 가수분해고요. 그 다음에 수화작용하고는 다릅니다. 수화작용은 물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수화작용이죠. 이게 다르죠. 그럼 보면 3번은 수화작용이고요. 수화작용이고요. 4번은 H2O 물이 결합되어서 분해가 되고 있는 가수분해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34번에 가수분해를 나타낸 것 이랬으니까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보면 풍화가 지용되는 과정에서 알칼리 금속이 용탈되고 남아있는 물질의 조성은 다음 중 어느 것과 비슷한가라고 했는데, 자, 풍화가 진행되는 과정 이랬습니다. 그럼 풍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제1상인 요거 CA라든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요것이 용탈되는 단계가 1단계고요. 1단계고 그 다음에 1단계는 미안합니다. 잘못됐죠. 요게 아니고 요것 전에 염소 이온이나 SO4 2- 황산 이온이 그래서 Cl-와 SO4 2- 요것이 용탈되는 거. 이게 용탈되는 게 1상입니다. 1상이 용탈되는 거.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용탈되는 게 2상이 용탈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2단계고요. 그 다음에 규산이 용탈된다. 이게 3상이 용탈된다. 3단계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반토나 산화철이 이렇게 용해되는 그러한 단계가 용탈되는 단계가 이게 4상이라고 그러는데 4상이 용탈되는 단계가 4단계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2단계로서 이런 칼슘이나 마그네슘, 나트륨, 가륨 이런 게 용탈되고 난 상태, 용탈되고 나서 남아있는 잔재물은 카올라인과 아주 비슷한 성분이다. 카올라인과 비슷한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38번 문제는 이와 같이 알칼리 금속이 용탈되고 남아있는 물질의 조성은 이랬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같은 것이 용탈된 것은 3상이 용탈된 거예요. 3상. 4상. 규산이 용탈되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가만 봅시다. 우리 교재 22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22페이지를 보면은 1단계는 1상이 용탈된 단계고 2단계는 2상이 용탈되고 그죠? 2상이 용탈되고 그래서 2상이 용탈되고 나면 남아있는 성분은 카올라인과 비슷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이 이미 용탈되고 규산이 용탈되기 시작한다. 이랬죠. 그제? 규산이 용탈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잔류물은 알루미나질과 아주 비슷한 성분을 가진다. 그 다음에 4단계가 되면 철과 알루미늄의 산화물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제4상이 용탈되는 단계다. 이랬죠. 그래서 3상은 규산이 용탈되고 이거는 제4상인 이것이 용탈되는 단계다.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좀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알루미늄 38번 문제를 보니까 알칼리 금속, 알루미늄, 제가 문제를 착각했는데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알루미늄이라고 착각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알칼리성입니다. 염기입니다. 염기.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카륨 이게 염기입니다. 염기. 염기라는 말은 알카리성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알카리성이죠? 그러니까 이 알카리성이 이상이 용탈됐다. 이상이 용탈되니까 2단계죠. 2단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남아있는 성분은 카올라인과 비슷한 성분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답은 카올라인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착각을 한 것이, 그래서 알카리성, 다시 말하면 염기를 말합니다. 알카리성 금속의 용탈이라고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카리를 알루미늄으로 제가 머릿속으로 잘못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알루미늄 용탈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하게 안 풀린다, 이래 조금 헷갈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게 아니고 이제 알칼리죠. 이게 바로 염기입니다. 염기입니다.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이상이고 2단계고 그래서 카올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러면 39번 한번 봅시다. 어느 지행을 조사한 결과 잔류물의 조성이 알루미나질에 가깝다. 이 몇 단계냐? 3단계죠. 그죠? 조금 전에 봤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3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를 보면 풍화생성물로서 레스의 이동에 관여하는 인자는 이랬는데, 자, 레스다 그리고 아도브다 이런 것들은 바람에 의해서 퇴적된, 바람에 의해서 운반돼 가지고 퇴적된 풍적토입니다. 이런 풍적토의 예를 들어라 하면 대표적으로 아도브 그리고 레스 이런 걸 예를 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도브다 또는 레스다라고 하는 것은 풍적토다. 풍적토는 바람에 의해서 운반 퇴적되었다. 자, 그러면 관여한 인자는 뭐냐? 바람. 4번이 정답이겠죠? 바람이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6번 문제를 보면 하천의 홍수에 의해서 형성된 토양이 수식에 의해 물에 의해서 깎여서 계단상으로 된 토지. 그러면 홍수에 의해서 형성된 게 홍암팽지입니다. 이 홍암팽지가 계단식으로 형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한당구입니다. 그래서 한당구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편까지의 문제를 다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